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엽입니다. 하남에 있는 D-오디오에 왔습니다. 자주 오고 싶은 곳 중에 하나죠. 공간도 넓고 시청실도 2개나 있어요. 오늘 볼 제품은 폴란드의 파일론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파일론이란 브랜드도 좀 더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파일론의 오늘 볼 제품은 제이드 시리즈예요. 파일론이 시리즈가 한 6개인가 있어요. 전부 보석 이름. 제스퍼, 엠버, 제이드, 지르코늄, 그리고 다이아몬드, 오팔. 약간 동양적인 보석들, 동양에서 많이 쓰는 보석들이 많아요. 백옥, 오팔, 호박 뭐 이런. 우리는 보석 같은 스피커들을 만든다 뭐 이런 회사입니다. 이전 수입사에서 저희가 엠버, 오팔 이런 제품들은 좀 봤는데 아직은 파일론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못했고, 오히려 오늘 볼 이 제이드 같은 제품이 조금 더 보편적인 그룹에 좀 더 어필하기 쉬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그렇고 사운드 컨셉이 그래요. 제조국인 폴란드도 하이파이, 이 오디오계에서는 조금 신생 국가긴 하지만 브랜드 자체도 그래요. 2011년에 만들었어요. 마테우스, 독일 축구 선수로 유명한 이름이죠. 영어로 그 매튜, 그 마테우스하고 미코 와이라는 두 친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모토 자체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기술을 동원해서 새로운 콘셉트로 만든 브랜드였고, 이런 스피커를 잘 만들게 된 배경은 마테우스의 어머니하고 미코아이의 아버지하고 서로 가족들끼리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서 가구점을 만들었어요. 가구 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이 양가의 그 친구들이 스피커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설립한 회사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부지가 한 1000평이 되고 직원이 50명이 넘는, 우리가 아는 오디오 회사 중에 그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폴란드에 뭐 이렇게 무역하던 시절에 수출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눈높이는 독일제에 맞춰져 있어요. 폴란드가 아시겠지만 독일의 바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독일의 최인접국 중에 하나고 독일의 모든 제품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독일 제품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품질은 항상 독일제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인데, 국가 생산력이나 이 GDP가 낮아서 인건비가 독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력과 어떤 만듦새에 대한 기준이 높은 집이라 제품 품질이 중요한 브랜드들의 생산 기지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 폴란드고, 폴란드의 오디오 브랜드들이 몇 개 있죠. 제가 아까 오디오계에서는 신생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폴란드에서 만든 제품도 수준이 꽤 높아요. 전원장치, 그리고 지금 같은 스피커, DAC 회사도 있죠. 저희가 아는 페럼 오디오 같은. 여하튼 그 두 친구가 만든 이제 한 14년째 접어드는 파일론 오디오가 작년에 새로 발표한 라인업이 바로 이 제이드 라인업이에요. 오늘 볼 두 제품은 제이드 20, 30. 제이드 라인업에 제품이 3가지가 있어요. 스탠드 거치형 모델 10, 그 다음에 20은 2웨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3웨이의 제이드 30. 이렇게 3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이드 시리즈는 다른 시리즈하고 조금 다르게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아는 클래식 시리즈의 클래시컬 디자인, 네모 반듯한 육면체에 저희가 아는 유럽에서 스피커를 만들 때 필요한 고급 부품 회사들 있죠. 대표적으로 문도르프, 그 다음에 시어즈, 스캔스픽, 이런 회사들 제품을 아낌없이 씁니다. 폴란드의 인건비 자체는 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폴란드에서는 굉장히 비싼 제품이 됩니다. 2웨이인 20은 12인치 베이스, 그 다음에 위에 혼 트위터,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이드 시리즈의 모든 라인업뿐만 아니라 파일론 회사의 다른 제품들을 보면 페이퍼 콘을 굉장히 좋아해요. 펄프 콘이라고 하죠. 종이 소재를 미드레인지와 베이스에 그 대역에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살짝 폴리머 코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는 소리가, 그게 파일론 오디오의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제이드 시리즈는 고역에 혼을 씁니다. 근데 중역하고 베이스가 이런 페이퍼 콘을 특징으로 하는 중저역의 음색과 그런 묵직함, 이런 걸 추구한다 그러면 이 혼을 쓴, 이 혼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BMS라는 회사의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쓰는데,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중저역은 약간 레트로 감성이 좀 있어요. 고전적인 느낌, 어떤 포만감과 중량감, 이런 거를 트렌디하게 재구성한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BMS의 혼은 상당히 하이엔드적인 데가 있어요. 그 배합을 굉장히 하나의 스피커에서 아주 절묘하게 해내는 게 파일론의 이 제이드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이 대역이 되게 비슷해요. 20하고 30은 대역이 비슷한데 고역은 20kHz까지, 그 다음에 낮은 대역은 제이드 20은 35Hz, 제이드 30은 32Hz.
불과 3Hz 차이가 나는 그런 30Hz 대역까지를 구사하는, 하지만 대역이 그렇고 박스의 사이즈와 12인치와 15인치의 우퍼의 차이, 그리고 더 큰 건 3웨이 구성의 차이, 그런 위아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JD30은 15인치 우퍼. 15인치 우퍼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스피어 사이즈가 얼마 같은 오디오에서 볼 수 있는 제일 큰 우퍼죠. 15인치 우퍼를 그렇게 구사하기가 쉽지도 않고 잘 구사할 자신이 없으면 부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15인치를 당당하게 붙인 그런 아주 레트로 감성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스피커가 이 JD30입니다. 자, 일단 소리를 들어봐야죠. 둘 중에 그래도 3웨이인 JD30으로 파일론 오디오의 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o the heart, I never kissed a mouth that tastes like yours. Strawberries and something more. Ooh yeah, I want it all. Lipstick on my guitar,
듣는 동안 감 잡으셨죠? 이런 소리를 내요. 뭐 생긴 모양답게 저희가 흔히 듣는 요즘의 그 깍쟁이 같은 스피커들하고는 가는 방향도 다르고 음색도 좀 달라요. 근데 3웨이 구성을 하면서 각 대역의 이음새가 상당히 매끄러운 것 같아요. 베이스가 15인치가 되면은 사실은 위에 있는 미드레인지의 존재감이 살짝 사라지기도 하고 트위터가 마스킹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이 BMS의 이 트위터, 이 호응도 스피커 제작사마다 이 컨셉을 서로 다르게 하는데 이 BMS 호응은 이 디자인을 보면 완만한 웨이브가 지는 그런 나팔 모양에 가까운 호응이 있는가 하면 제이드 20, 30에 있는 호응은 거의 수직 절벽처럼 바깥에서는 살짝 꺾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절벽처럼 깊이 들어갑니다. 자사에서는 이걸 트랙트릭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현수교라고 그러죠. 이게 다리를 지을 때 줄을 쭉 끌어올렸을 때 연속선을 이렇게 당겼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곡선을 트랙트릭스라고 하는데 그 곡선을 따라서 만든 그런 웨이브 가이드 호응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끄럽게 이렇게 그리고 넓게 펼쳐지는 녹음한 곡 이외에 음악을 여러 곡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트위터는 이 각을 잘 맞추고 토인을 잘 맞추고 듣잖아요. 스피커 뒤쪽에 홀로그래픽하게 떠오르는 그 이미징이 아주 또렷해요. 원래 고전적인 호응 스피커는 뒤쪽에 그렇게 음상을 선명하게 띄우기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트랙트릭스 구조의 이 제이드 20하고 30의 트위터는 뒤쪽에 그런 아주 홀로그래픽한 그 이미징을 아주 멋지게 띄우는, 그러고서 묵직하게 이렇게 15인치 베이스, 그런 소리를 들려주려고 만든 디자인 같아요. 이 스피커의 베이스의 어떤 힌트 같은 게 리플렉싱 홀이에요. 아래쪽 맨 하단에 이렇게 가로로 이제 슬릿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길게 틈새처럼 가늘게 옆으로 뽑은 그런 리플렉싱 홀을 바닥에 두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리플렉싱 홀을 두게 되면은 밀폐형에 가깝게 그 음압이 실려야 되는데 드라이브도 잘해야 되고 Q값이나 이런 구조를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베이스가 상당히 해상도가 높게 나옵니다. 이런 15인치 우퍼, 이 대구경 우퍼를 단 스피커들은 드라이브가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 베이스의 통제, 베이스가 나풀거리거나 부스팅을 만들지 않고 상당히 통제가 잘 된 고탄력 베이스 느낌을 주기에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은 에드 시런 같은, 쉬버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은 녹음이 뭐 대단히 선명하거나 이렇게 고해상도 녹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5인치 베이스가 들려주는 이 곡의 비트를 들어보려고 들어봤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 쉬버스라는 노래 고유의 아주 경쾌하고 업시키는 이런 흥이 나오는데 잘 움직여요. 어크페이지에 25000으로 시청을 했는데, 지금 이 스피커의 특성을, 이 15인치 베이스의 특성을 잘 드라이브 하기에는 아주 잘 맞는 앰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제이드 30이라는 스피커의 15인치 우퍼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15인치 우퍼의 매력은 이런 거구나,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업비트. 10인치나 12인치, 6인치 대 유닛을 여러 개 붙인 이런 멀티 유닛이 내는 베이스하고 다른 대구형 우퍼의 묵직함, 이게 아주 명쾌하면서도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아주 원천적인 베이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 에드 시런의 15Hz를 들으면서 15인치 우퍼를 의식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예전에 왜 클럽에서 이렇게 대구경 우퍼를 쓴 그런 스피커들을 썼는지 잠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는 하이파이도 아니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와 그게 뭐 음상이 어딨고 뭐 해상도가 어딨고 밸런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구경 우퍼가 내주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저음이 있죠. 그런 거는 역시 대구경 우퍼 쪽이 역시 유리한 것 같아요. 제이드 30이 그런 소리를 품고 있습니다. 악기수 늘려서 이제 트리플 콘체르토를 들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듣던 고전적인 클래식 있잖아요. 클래식을 처음으로 집에서 들었던 그 감동 같은 게 있잖아요. 아주 여러 악기가 생생하게 들리고 큰 소리가 이렇게 아주 호쾌하게 터지는 그런 걸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이드 30은 그런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하이엔드들이 재생해야 되는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와 공간 묘사, 그리고 트임 고역, 트위터의 대역은 20kHz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요새같이 뭐 50kHz 막 100kHz까지 재생하는 그런 트위터들이 난립하는 그런 상황에서 20kHz는 별로 이렇게 당겨오지 않는 그런 스펙인데, 음악을 들어보면 20kHz의 호응 스피커로 내는 고요 아주 멋있어요. 이 앞에 이제 합주가 끝나고 뚜루루루루 이제 첼로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린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안내조피 모터인데 그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또렷하면서도 청량하게 들리는, 그 저희가 아는 아주 고해상도 트위터, 막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고 예를 들게요.
그런 트위터가 내는 그런 바이올린 소리, 이 같은 곡에서의 바이올린 소리가 대단히 확산감이 좋고 실제 거기에 있는 소리를 준다고 한다면 지금 제이드 30에서의 이 바이올린 소리는 콘트라스트도 강하고 좀 더 선명한 실제 사람의 모습이나 빛깔보다 좀 더 또렷하게 한번 힘을 주어서 외곽선을 그려낸 그런 바이올린을 재생하는 그런 호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첼로 소리가 확실히 제이드 30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멋진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부르르 끌어오를 때 그 앞으로 살짝 도드라지는 그런 첼로 소리가 굉장히 매끄러워요. 이런 스피커에서도 그렇게 고급지게 매끄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를 이 트리플 콘체르토의 첼로를 들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종종 베이스에서의 이 다이나믹스와 선명한 고역을 같이 종합해서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조용하게 심도 있게 들어보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처크 맨지온의 Give It All You Got 바슬로우리, 진짜 바슬로우리 천천히 흐르게 만든 이 곡을 들어보면 쿵쿵 아주 느리게 이 베이스를 치는 느낌, 이게 폴리프로필렌이나 알루미늄이나 그다음에 세라믹하고 다른 페이퍼콘의 장점은 이런 진짜 북을 두드리는, 예전에 이제 하루키의 먼 북 소리 같은 이런 밀림 속에 북 소리가 들려서 이제 그리스 여행을 떠났던 그 하루키의 느낌이 뭔가 그 느낌을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멀리서 들리는 그 북 소리 같은 이 페이퍼폰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실제 드럼이나 팀파니에 이런 가죽을 두드리는 그런 표면의 느낌이 그런 느낌에 굉장히 가까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신소재, 그다음에 세라믹 같이 아주 가는 떨림까지를 섬세하게 내는 그런 유닛들에 비하면 그런 건 약간 투박할 수 있지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고탄력의 베이스를 들려줘서 이 펄프콘의 베이스가 들려주는 이 소리가 사람을 더 끌어당기는 그런 베이스를 들려줘서 아주 멋있어요. 20Hz까지 내려가는 그런 베이스에서도 이렇게 더 낮게 깔려오는, 드리워졌다고 표현하는 그런 베이스의 느낌은 좀 쉽지 않아요. 펄프콘 15인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작고 그리고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간편하게 들을 스피커들 위주로, 심지어 이 올인원까지도 한 덩어리로 모든 게 다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가끔 잊고 있는 게, 이런 소리를 심지어 들을 기회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전에 한 50년 전, 40년 전에 만든 그런 빈티지 스피커들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잘 들어볼 기회가 없죠. 근데 이런 걸 신품으로 만든 회사에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역시 음악은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 지금의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는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깍쟁이 같은 하이엔드 스피커들이라고 이 스피커를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스피커를 이렇게 놓고 한번 작은 볼륨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아는 아주 깔끔하고 콤팩트한 그런 스피커들 느낌하고는 훨씬 그 반경이 넓은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이런 스피커를 고르는 그런 의미, 소리를 작게도 크게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회가 되면 에드시런 같은 곡도 방에 떠나가라고 그렇게 크게도 들어보고, 그리고 브루크너 같은 곡에서의 그 트랜지언트와 팀파니가 연타하는 장면들도 한번, 그 오케스트라가 쏟아지는 장면도 들어볼 수 있는 딱 그렇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참 이 나무가 아메리칸 월낫이라는 나무를 썼다고 해요. 바깥쪽은 당연히 베니어입니다. 나무판이에요. 부모님들이 다 가구 회사를 하는데 나무를 아낌없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겠죠, 이거 쓰라고. 이런 나무목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디자인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폴란드의 파일런 오디오의 제이드 시리즈 신제품 20과 30을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파일런의 다른 라인업을 들어볼 기회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